그 스토리 블록은 어떻게 하시다가 합류하시게 되신 거세요? 그러니까 뭐 알골리아를 퇴사하시는 거랑 별개로 이게 또 여러 회사들을 또 찾아보실 거잖아요. 어쨌든 회사가 커지면서 겪었던 성장통이 있으니까 음. 그거에 반대되는 곳으로 좀 가고 싶어서 비교적 규모가 작고 좀 더 제가 오너십을 가지고 즐겁게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사실 결정적이었던 거는 매니저가 너무 좋았어요. 제 매니저가 될 사람이 그 사람이랑 저랑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오랜만에 만난 절친과 막 1시간 동안 이런저런 터놓고 삶의 이야기를 나눌 막 거의 그런 수준으로 막 음, 가까워져 갖고 이 경험은 뭐지? 이런 적은 난생 처음인데 그러니까 이전 회사에서 제 매니저는 좀 그냥 인간적인 성향이 저랑 잘 안 맞았어서 그런 얘기를 잘 할 수 없었고 네. 실제로 입사해서 좀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잘 이야기를 했고 공감해주고 그걸 해결하는 걸 도와주고 그걸 겪으니까 이 사람을 믿고 오길 잘했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신기하다. 근데 그냥 궁금한 건데 한국으로 혹시 다시 돌아오실 계획도 있으세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예상하신 대로 되게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게 정말 큰 것 같고 그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서 뭐 다른 이런저런 활동도 그럴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저한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 게 그 사실 원래 제가 뭐 친구들을 많이 두고 지내는 그런 편도 아닌데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막 끌려다니는 그런 모임 같은 거라던가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는 이제 진짜 그런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되고 그냥 음. 만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진짜 가끔 그냥 만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뭐 아내랑 같이 시간 보내고 뭐 고양이들이랑 놀고 뭐 그래도 되고 누가 와서 너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애도 없고 무슨 고양이가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 뭐 그런 음. 좀 저한테 되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덩그러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럼 혹시 여가 시간에 어떤 걸 제일 주로 많이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이제 야근이 없다는 것도 있고 네. 또 음. 제가 재택근무를 하니까 출퇴근이 없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서 보통 아침에 한 7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 챙겨 먹고서 이제 아내랑 같이 한 3, 40분 산책을 하고 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퇴근하면은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그런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또 산책을 하고 오고 음. 느슨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은재님 근데 열심히 커리어 쌓으시는 거랑 별개로 갑자기 이제 시나브로 자바스크립트 강좌를 이렇게 이제 또 직접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열어주셨어요. 물론 이제 인프라에도 올려주셨지만 그거랑 이제 또 별개로 직접 은재님의 또 시나브로 자바스크립트 사이트에서 또 강의도 만들어서 올려주시고 하시는데 그 강의를 올리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프랑스 너무 와서 보니까 진짜 이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고 막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막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저 때문에 아마 고생을 되게 많이 했을 텐데 진짜 그 막 연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배울 것도 너무 많고 그랬는데 이제 겨우겨우 그것들을 다 이제 조립을 하고 나니까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주니어 분들이 뭐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또 친한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막막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막막해요, 그거는. 그거를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몇 마디로 알려줄 수가 없는 게 원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막 그냥 얽히고 설킨 그런 역사의 그런 잔해 같은 거를 이렇게 잘 분리해서 이거는 이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막 이런 것들은 그거를 각 잡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다 겪거나 하지 않으면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좌로 만들어서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제 한국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 특히나 이제 주니어분들 문이 엄청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 채용 공고 열리면은 그냥 뭐 한 자리 두 자리 있어도 100명 뭐 300명 이렇게 지원하기도 해요. 워낙 또 부트캠프에서 배출된 인원분들도 많으시고 그 부트캠프가 아니더라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해외 쪽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구직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게 좀 어떠세요? 사실 뭐 제가 다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 주변만 보면은 여기도 꽤 많이 붐비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음, 부트캠프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굉장히 성황리에 많이 있었고, 또 특히 뭐 코로나 때 개발을 공부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트캠프 수료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완전 신입이라던가 주니어 쪽에서는 이렇게 백엔드, 프론트엔드 완전 갈린 포지션보다 둘 다 하는 포지션으로 뽑아서 좀 그런 케이스가 한국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 포지션은 이제 인사 시스템 상으로는 풀스택 개발자라고 써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하고 있는 업무는 한 95%가 프론트엔드 업무고 뭐 백엔드는 아주 그냥 조금 하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프론트엔드가 완전 주전공이고 백엔드는 아주 마이너한 부전공 아니면 첨강 정도 한 정도인 건데 완전히 신입인 분들한테 둘 다 공부하라고 하고 약간 압도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둘 다 완전 잘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전공이 프론트엔드지만 아주 무식한 API를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 돌아가는 걸 나 그냥 개인 사이드 프로젝트 정도 수준으로는 만들 수 있어야 사실 백엔드 개발자분들이랑 업무할 때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좋고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음. 그게 협업하려면 어느 정도 좀 그 상대방 진영 쪽 그 돌아가는 걸 알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해갖고 네. 프론트엔드 구직자분들은 뭐 해외도 많다고 하면 구인하는 건 어떠세요? 구인하는 양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은 프론트엔드 구인 공고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줄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율이 거의 안 맞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구직을 원하지만 채용하는 회사 자체가 너무 줄어들어서 특히 이제 다른 직무도 물론 적어지긴 했지만 스타트 분위기가 워낙 좀 좋진 않으니 근데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프론트엔드가 특히나 채용문이 되게 좁아졌는데 많이 안 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좀 어떠세요? 그 구인 자체는 좀 그래도 좀 활발한가요? 활발까진 아닌데 확실히 구인하려는 거 대비 구직자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죠. 네. 아 진짜 글로벌 호캉기다. 근데 이제 주니어 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 배워야 되는 게 프론트엔드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 나오고 계속해서 뭔가 배워야 될 게 많고 뭐 계속해서 대세가 좀 뭔가 뭐 바뀌는 것 같은 분위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피로도를 되게 많이 좀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진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뭐 하나만 붙잡고 하기에는 뭔가 기술을 못 쫓아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그런 거에 걱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그게 저도 피로도가 너무 높아갖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근데 아마도 프론트엔드 개발은 한동안은 계속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이렇게 쉽게 안정화될 것 같은 동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 성향상 더 이게 잘 먹히는 방법이긴 한데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그때그때 뛰어들어서 공부하면은 얼마 못하고 지칠 수밖에 없으니까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약간 이름과 카테고리 정도만 이렇게 수집하고 많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목차를 만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있는 목차에서 쭉 훑어보다가 아 그게 여기 있었던 건데 그게 그쪽 동네에서 뭐 이런 게 좋다던데 한번 이제 공부할 때가 됐나 보다. 약간 이렇게 그냥 계속 뭔가를 키워드를 들을 때마다 그냥 목차에만 넣어놓고 실제로 공부는 필요할 때 하는 걸로 미루는 좀 그런 패턴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나올 때마다 쫓아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거의 이제 너무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쪽은 가지 말고 음. 어느 정도 조금 음. 그래도 이제 충분히 저건 이제 배워도 되겠다 싶을 때 그냥 뜸이 충분히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밥솥 뚜껑을 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거는 이제 금방 죽어버리고 뭐 사장되고 그런 것도 좀 많아갖고 근데 그럴 때 되게 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죽어서라기보다 내가 저 기술을 끝까지 공부 안 하고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네? 뭐 약간 그런 걸 아, 느낄 때마다 아, 그래 뭔지 모든 알 걸 것 같아.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게 맞았어.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반대로 밥 다 된 줄 알고 뚜껑 열었는데 아직 익지도 않은 경우가 그죠? 그러면 있을 이제 수도 또 있고. 그거에 대이기도 하죠. 예전에 막 이렇게 JVM 쪽에서 막 스프링의 대척점에 있는 애들이라고 막 나왔던 게 많았는데 그레일즈도 있고 막 플레이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해외에서는 이거 쓴다 이거 안 쓰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컨퍼런스 발표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뚝심 있게 스프링 파신 분들이 다 뭔가 잘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좀 근데 늦게 요 출발해도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걱정할 아니, 필요 없어.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사실은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인데 요 리액트 생태계가 지금 어쨌든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요게 진짜 한번 다시 한번 판이 바뀌어서 싹 다 리셋시키고 다시 이제 새 프레임워크로 생태계가 정립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여가지고 요새 보면은 좀 넥스트 등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점점 뭔가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경계선이 이제 명확하지 좀 않은 듯한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물론 이제 네. 뭐 DB랑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넣고 하는 핸들링은 전부 이제 백엔드 API가 하고 그걸 어떻게 보여줄까를 SSR을 할 거냐 뭐 CSR을 할 거냐 SPL을 할 거냐 이거는 전적으로 프론트엔드가 합니다. 뭐 요렇게도 있지만 사실 뭐 버셀 같은 사실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게 더 이제 좀 희미해지기도 하고 뭐 슈퍼베이스나 파이어베이스 같은 애들도 있으니까 이제 점점 희미해지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은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프론트엔드, 백엔드 너무 명확하게 그 경계가 나뉘는 게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게 좀 음, 유기적으로 연결이 원래 됐어야 되는 건데 원래 서버에서 HTML을 렌더링해서 내보내 주던 거는 태초부터 있던 일이긴 한데 그렇죠. PHP 그 시절부터 있던 그쵸. 근데 프론트엔드가 잠깐만 나 할 게 있어 하면서 혼자서 막 갔다가 서버가 있었지 하면서 약간 다시 되돌아온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다시 이렇게 병합된 게 어느 정도는 좀 좋은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좀 서로 간의 지식 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싶기도 음. 하고 프론트엔드만 하다가 그러니까 리액트만 하다가 넥스트.js를 써야 된대 해서 이제 써보면서 어쩌다가 이제 뭐 API를 직접 작성을 처음으로 해본다던가 약간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조금 더 바운더리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긴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Next.js를 쓴다고 해서 우리 팀에 있는 저 백엔드 분이 하는 일이 상관없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좀 경계가 옅어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물론 공부에 부담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그냥 조금씩만 하면 그게 그냥 업무에서 가져다 주는 이점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니어 분들 고민도 그런 RM보다 더 확장된 고민이었는데 저 백엔드로 입사했는데 회사 팀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없어서 프론트엔드 또 같이 하라고 해요. 뭐 혹은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시켜준다고 해서 왔더니 백엔드 개발 부족해서 노드로 백엔드도 구축해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이제 탈출해야 되나요? 막 이런 고민들도 진짜 많은데 참 어렵네요. 근데 뭐 이제 은재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하면 다 그게 나중에 이제 또 자산이 된다라고 이제 증명해 주신 거니까 은재님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어, 앞에 놓여 있는 거 계속 주워 먹으면서 갔던 것 같은데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프랑스 와서 본 거긴 한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되게 주도적으로 설정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신기했는데 나 다음 분기에 이 프로젝트를 꼭 나는 하고 싶어 음, 라고 되게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를 하면 사실 그걸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맞다면 위에서는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게
그거를 책임감 갖고 해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사람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한국에서 쭉 일하던 느낌은 소방관처럼 일을 했거든요. 어디 불이 났어. 그럼 달려가서 불을 끄고, 막 또 여기 불이 났어. 그럼 달려가서 불을 끄고, 이렇게 약간 대응하는 식으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뭐, 불 난 거는 불 끄는 사람들이 끄고 나는 이 프로젝트를 할 거야.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느낌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하고 싶다고 말할 용기가 음. 있고, 그걸 자기가 끝까지 끌고 나가는 그런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갖고, 그런 것도 연차가 적다고 해서 그런 걸 못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저 연차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음. 자기가 또 이렇게 잡아서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기 커리어 패스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지금 와서 이제 그 동료를 보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신입 개발자로 다시 은재님이 돌아가신다면 그 신입 개발자 이은재님한테 어떤 조언이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남이 하는 말을 조금 적당히 걸러들은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래라 저래라 말들이 많은데 음. 사실 뭐 그게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성향마다 상황마다 이게 적용이 되는 조언이 있고 아닌 조언이 있는데, 너무 막 어떤 류의 조언들은 지나치게 파워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신입 때 외부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음. 입으로만 개발하는 사람이다. 막 이제 그런 류의 얘기들을 완전 주니어 때부터 너무 많이 듣고 살아갖고, 막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 자체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막 약간 그런 식의 자꾸 자기 검열하고 막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귀 기울였던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싶은 블로그를 쓰는 게 재밌으면 블로그를 쓰고,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재밌으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뭐 약간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보는 게 나만의 색깔을 가져라 뭐 이러는데, 각자 그냥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각자만의 게임을 해도 사람마다 게임 플레이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사람마다 색깔이 다 이미 있는데 일할 때 막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 하느라고 다 숨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색깔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찾으면 그거를 더 발전시키면 그게 나만의 뭔가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저도 그런 말하면 좀 민망한데 멘토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음, 멘토들이 넘치는 어, 시대인 것 같아가지고. 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주 예전부터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앱들이 매일매일 막 새로운 것들이 막 폭발하던 그 시기에 네. 동료랑 같이 어제 그 앱 나온 거 봤어요?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그런 것들을 그런 거리낌 없이 막 블로깅을 한다던가 막 이런 걸 음. 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달라졌을까? 막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이제 프랑스에 와서 강좌를 만드는 동료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막 하는 동료,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해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어디서 들은 재밌는 소식을 막 퍼뜨리고 다닌다던가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더 미리 했으면은 또 어떻게 지금 달라져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도 강좌를 하나 만들었고, 뭐 유튜브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이러지만, 지금 이렇게 고삐가 풀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활동을 막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고삐가 꽉 잡힌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던 되게 긴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고민은 되는 거죠. 뭐 내가 15년 일했다고 해서 이게 뭐 얼마만큼의 실력이 있다는 걸 보증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뭐 1년 차, 2년 차 이런 분한테는 뭐 15년이나 일을 했으면 막 그런 기대치가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생각할 그런 기대치랑 또 제가 제 스스로한테 나는 15년을 어떻게 보냈나 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 막 이런 괴리감 같은 게 좀 섞여갖고, 음. 그런 데서 오는
스스로에 대한 긴장감 같은 거는 그래도 계속 안고 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오랫동안 꽉 잡혀서 계셔가지고 셀프 검열이 아직 조금 있으신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은재님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제 사실 처음 이렇게 또 색다른 분을 또 모셔가지고 한 건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혹시 또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